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웬만하면 마이크가 이게 뒤에서부터 오는 마이크라서 제 머리가 커서 여기까지만 네, 그래서 안 들리실까봐 걱정이 되고요. 제가 개비어를 창업하기 직전 여행 터키 카파도키아 사진이죠. 여러분 창업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7년 만에 딱 이렇게 됐어요. 굉장하죠. 오늘 얘기는 이것저것 해볼 텐데요. 제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제일 좋아하는 그룹이 딱 두 개 있어요.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장 믿는 그룹. 하나는 워킹홀리데이를 1년 이상 한 그룹. 두 번째는 코이카 단원으로 1년 이상 있었던 분들. 가장 대단한 분들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자기 혼자 뭘 해보겠다라고 해서 만들어내거나 참아내거나, 이 두 그룹은 어디에 위치하거나 배치가 돼도 뭐든지 해내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이 정도 얘기를 하면 한 분, 두 분 정도 웃어주시는데 저도 라포 형성할 생각이 없는 거죠. 제 사진입니다. 제 사진이고요. 예, 이거 넘어가나요? 이거 전체 화면으로 해주시면 넘어갈 텐데. 한국의 개비어 만들었고요. 아름다운 가게 뷰티풀 펠로우. 저거 3년 동안 약 170만 원씩 최저임금이 매일 나와요. 매달. 아무것도 안 해도. 숨만 쉬어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넌 사회 변화해라. 우린 돈 줄 테니까. 네, 저만 좋았고요. 네. 그냥 막 제가 이거 넘길 수 있나요? 제가 이렇게 하면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아시죠? 개비어란 잠시 학업을 병행하거나 중단하고 창조적 시간을 갖는 것으로서 봉사여행, 진로탐색, 교육, 인턴, 창업 등의 활동들을 직접 해보고 자신 스스로 나아갈 방향을 찾는 것. 아까 말씀해주신 게 정확하죠. 사실 아까 말씀해주신 것도 정확한데 2011년도만 해도 개비어를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네이버에 트래픽 조사를 해보거나 구글에 트래픽 조사를 해보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설명해야겠다 라고 해서 내린 정의가 저거고요. 사람들은 쩌정이로도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전 세계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컨설팅하는 일을 제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1년 정도 쉰다고 했을 때 어떻게 쉬어거나 배우거나 경험을 했을 때 자신의 삶이 발전하는지, 그리고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거나 얻을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연결하는 일을 주로 해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레스토랑에서 인턴십을 하거나 가죽공방에서 학교에서 가죽공예를 배우거나, 거북이 병원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거북이 보호소 말고 병원도 있거든요. 이런 데서 인턴을 하고 한 달 살기, 저희가 만든 프레임이거든요. 한 달. 이게 한국에서 11년도, 12년도에 안 먹혔어요. 야, 개비어 1년 동안 어떻게 쉬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라도 제대로 쉬어보자 해서 한 달 살기 만들었고, 뭐 유물 발굴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30여 개국에 지금 한 500개 정도의 프로젝트들을 전 세계에서 돌리고 있어요. 이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만나서 어떤 프로젝트가 이 사람한테 어떤 가능성과 비전과 발전상을 줄 것이냐를 얘기를 하죠. 네, 넘겨주세요. 이거 혹시 전체 화면 되나요? 전체 왼쪽 상단에 보면 전체 화면 있을 텐데 안 되나요? 네. 저는 제 고등학교 시절은요, 진짜 제가 일단 갖고 있는 4가지 특징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난독증이 있습니다. 난독증이 있고요, 아토피 있고요, 그리고 조퇴를 처음 시작하게 됐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배가 아파서 조퇴를 시작했더니 교문 밖을 나가는 순간 그 배가 나왔어요. 진짜로. 안 그러세요? 근데 전 그때 깨달았죠.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거야말로 신이 주신 제도다. 네, 그 뒤로부터 제가 소속해 있는 모든 학교에서 저보다 조퇴를 많이 한 사람은 없었어요. 조퇴 많이 했고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까지 어떤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요, 학교가 맞지 않은 상황들에 놓이게 돼요. 학교가 맞지 않은 상황들. 학교가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학교 방식, 교육 방식 외에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느냐가 항상 고민이고 생각이었어요. 이상하죠. 결핍이 또 하나의 문화를 만들고 교육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고 그러고 있는 거죠. 자, 해봅시다. 네. 자, 또 넘겨주세요. 전 세계, 이게 지금 PPT가 잘못 들어갔는데 메일 간 게 아마 안 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PT 없이 해볼게요. 최선을 다해볼까 우리 같이 해요. 네, 근데 고등학교 이전에 초등학교 시절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시절이 있었는데 이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형이랑 연년생이거든요. 연년생인데 형이 4살에 바둑학원을 다니고 4살에 컴퓨터 학원을 다니고 뭐 6살부터 뭔가를 막 책을 막 2시간이면 읽어서 서점에 가서 반납하고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수능을 치고 네. 근데 그 옆에 있던 애는 난독증이고 조퇴하고 안 되는 거죠. 항상 비교 대상이었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상 사랑이 부족했어요. 제 스스로 느끼기에. 이게 너무 큰 비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진로를 찾을 때는 어떻게 찾았냐면 형보다 잘하는 거. 실제로 제가 잘하는 거나 내가 만족하거나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형은 삼겹살 못 구는데 나는 삼겹살 구네? 난 삼겹살 사장님이 되어야겠다. 형은 뭐 보일러 못 고치는데 난 보일러 고치네? 성적이 괜찮은데도 아버지 저 공부 가겠습니다. 엄청 싸웠죠. 이게 제가 진로를 선택한 방식은 내가 소속해 있는 중거 집단에서 남들에 비해서 잘하는 것을 진로로 선택하는 방식을 초등학교 때 선택을 했던 거예요. 당연히 고등학교, 아까 난독증이나 이런 것들 아토피를 만나면서 고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면서 안 맞죠. 대학교 들어가서도 제가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1학년 1학기는 정확하죠. 우리 모두 다 술 마셨잖아요. 나만 그랬어요? 술 마시고 35일째 왼쪽 뺨에서 땀이 쭉 나는 거예요. 35일 내내 마시더니 이건 안 되겠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한 잔 딱 마시고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하고 기숙사 들어가서 그때부터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간. 탑을 찍었죠. 네. 이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진로를 선택하는 방식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였어요. 언젠가 내가 사회로 나갈 텐데 그 사회로 나간다는 건 그때부터 내가 밥벌이를 하는 거다. 근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봤더니 대학교 1학년 생각에서는 이건 거예요. 무언가를 잘 알고 그곳에 잘 적응할 수 있으면 나는 내 밥벌이는 하겠지. 그럼 좋다, 여행을 가자. 근데 무전여행으로 가자. 돈도 없었고 세상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농촌 가서 일하고 밥 얻어먹고 아저씨랑 양파 같은 거 얹고 해보고 그릇 씻어보고 해보고 이렇게 한 달 정도, 첫 여행이 한 달이었거든요. 땅끝까지 가는데 땅끝까지 딱 가서 그 땅끝에 가면 이렇게 등대 있잖아요. 그걸 보고 너무 행복했어요. 막 그 자리에서 방방방 뛰었어요. 진짜를.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저는 4.8kg로 태어났습니다. 4.8kg 정도로 태어나면요 사람은 뛰지 않아요. 20대까지 뛰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그 자리에서 방방방 뛰면서 그 등대 앞에서 하늘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내가 지금까지 나는 불만투성이었고 화도 많이 내고 이랬는데 나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생각하고 기획하고 실행하고 내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일이었구나. 나는 이 규칙을 지킨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일본으로 무전여행을 가고 세계 일주로 무전여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세계 일주로 무전여행을 한다. 저도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패를 한 번 했고요. 중간에 한 번 실패를 해서 돌아온 건 아니고 필리핀에 가서 남의 일을 좀 해주다가 다시 세계 일주를 마치고 이제 북미, 남미, 유럽, 중동, 아시아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1년 4개월이 걸렸죠. 그때 깨달은 거 두 번째 이제 그 세계 일주가 끝나고 나서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그럴싸한 완벽한 사상은 없다. 이게 어느 나라에 가면 이 나라의 말이 맞고 이 사상이 맞고 이 나라에 가면 이 사상이 맞는 거예요. 페루에 가서 페루 갔다 오신 분들 드셨겠죠. 쥐고기 메뉴에 써져 있잖아요. 쥐고기 시켜서 먹어봤더니 야 이거 왜 이렇게 더러운 걸 먹어? 그랬더니 우리 단백질이 없어. 안데스 산맥에서 500년째 동물이 없는데 네가 사줄래?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먹고 한 번 중동에 가서 택시기사하고 사해를 가는데 물론 여러분들 사해 가면 다 뜬다고 배우잖아요. 안 뜨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근데 사해를 택시기사랑 가는데 택시기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24살 때였죠. 24살 때였는데 그 택시기사가 저희한테 해준 말은 야 니네 미국 싫어하잖아. 그랬더니 우리는 미국은 싫어해. 근데 미국인은 안 싫어해.
그때 제가 받은 충격. 첫 번째, 24살이잖아요. 뭘 알겠어요. 아, 국가와 국민이 다를 수 있구나. 두 번째, 그러면 너는 왜 미워하지 않아? 미국을 미워하지 않아? 미국 정부가 그렇게 하는 거지 미국인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생각들이나 사상들이 다 깨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세계 일주를 끝나고 나서 얻게 된 두 번째 알은 생각보다 인생이 의미가 없구나 였어요. 여기 지금 공감하신 분만 웃은 거야. 공감하신 분만 웃은 건데 생각보다 의미가 없구나.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선택해야겠죠. 의미 없게 살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정반대로 의미 있게 살 것인가? 저는 의미 있게 살자를 선택했습니다. 의미 있게 살자를 선택했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제가 그때 떠올랐던 건 두 가지였어요. 여행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첫 번째는 국가 브랜드, 두 번째는 사회적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쪽에 먼저 가봤더니 마치 이방인인 것처럼 저를 막 밀어내더라고요. 싸우고 또 밀려나고. 에이, 그러면 안 해. 국가 브랜드 쪽에 갔더니 뭐 자기 하나 준대요. 대학생 뭐 해보래. 그래,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그 1년 반 정도를 하고 나서 느낀 건 그때 이제 막 정책 제안할 기회들을 막 갖게 되거든요. 그때 막 청년들한테 문제가 너무 많다 또는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정작 청년들한테 꿈꾸라고 말하고 청년들에게 무언가를 해보라고 말하지만 그럴 시간은 주지 않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고 깨닫고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은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청년들 뭐 앞으로 미래가 걱정된다 이러는 거죠. 그때 떠올랐어요. 여행을 다닐 때 많은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나는 방황하는 건데 너는 왜 돌아다녀? 개비요. 뭐 이렇게 발음하지 않았죠? 개비예요.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때 깨닫고 이거를 정책으로 만들어야겠다 하고 1년 정도 정책으로 밀어봤는데 아무도 받아주지도 않아요. 아무도 받아주지도 않아요. 에이, 그러면 내가 이걸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봐야겠다 라고 해서 만든 게 한국개비였고요. 3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3만 원으로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시죠? 마침 그때 당시에 저희는 주식회사거든요. 주식회사인데 법인 등기를 하는데 10,000원 이상이면 된대요. 그래, 법원에 가서 자본금 얼마예요? 10,000원이라고 얘기해야지. 자본금 얼마예요? 3만 원이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한국개비였고요. 지금은 뭐 개비어 문화가 많이 퍼지고 있어서 저 나름대로 또 다른 전략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 아까 앞에 계셨던 다영씨, 다영 강사님께서도 토익 공부도 하시고 자격증도 따시고 뭐 ODA 수업도 많이 받으신다고 하잖아요. 저는 사람들이 채용을 하거나 무언가 일을 만날 때 꼭 보여지는 것들로만 채용을 선택하지 절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러면 우리가 뭐로 면접을 보고 이럴까요? 그냥 모듈 돌려서 이렇게 엑셀 시스로라도 돌려서 끝내면 끝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가치, 생각, 마음, 감정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사고적 자유 이런 것들이 분명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즐거움들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삶의 모토는 딱 두 개예요. 첫 번째 재미, 두 번째 의미. TVN인 줄 알았어요, 제가 만들고 나서. 네. 근데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뭐 제가 죽을 때 5억 1,000 갖고 죽나 5억 갖고 죽나 의미 없을 거고, 그리고 제가 죽기 전까지의 시간이 재미있고 그것들의 재미로운 삶이 누군가한테 의미가 있다면 이게 최고의 삶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1, 2년 동안 그걸 다 하시고 오신 거고요. 반갑습니다. 한국개비 안신입니다.